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 모스크비는 이토록 인형에 집착을 하는 걸까? 그냥 인형도 아니고 왜 어린 소녀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꼭 그걸로 인형을 만들어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모스크비는 왜 사람 유골로 인형을 만들었을까요? 자, 체포 후에 해명을 요구한 경찰에게 이 아나톨리 모스크비는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풀어댑니다. 자, 모스크빈이 12살이었던 1979년. 자, 그는 자신과 아주 친하게 지내오던 11살짜리 소녀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러시아에는 약간 장례 전통이 있대요. 바로 죽은 시신의 이마에다가 작별 키스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사실 모스크비는 하기 싫었어. 근데 당시 주변 사람들이 이 숨진 11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어서 작별 키스 해주렴 모스크빈? 이라고 그녀에게 키스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장례 전통에 따라서 그 사망한 소녀의 이마에 키스를 하게 되는데 그 순간 왠지 모를 짜릿한 전율 같은 걸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짜릿한 전율이 그에게는 꽤나 강력한 어떤 이미지였던 것 같아. 왜냐면 그가 그때부터 시체에 집착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시체에 대한 집착심이 생겨나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간 그는 켈트의 역사와 문화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분야는 바로 켈트라는 그 켈트족의 장례 문화였대요. 그래서 그는 당시 연구자로서 낮에는 마을에 있는 묘지를 동료들과 함께 조사 차원으로 왔습니다 라면서 묘지를 가고 그리고 밤에는 아침에 든 묘지를 이렇게 다시 살핀 다음에 시신을 훔쳐서 달아났다고 해요. 아까 어떤 분이 딸을 갖고 싶었나? 라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자, 그는 성인이 된 후에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딸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나 간절했던 거야.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에게 입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 왜냐면 미혼이기 때문이야. 자, 그렇게 입양을 거절당하자 그는 더욱더 여자아이에 대한 강렬한 집착심을 나타나기 시작해. 그래서 어떻게 해? 무덤가로 갑니다. 자, 공동묘지로 가서 여자아이의 유골을 훔쳐요. 그리고 훔친 유골을 또 이렇게 방부 처리를 하고 또 이렇게 붕대로 감고 헝겊으로 싸고 하고 나서 예쁘게 꾸며주는 거야. 화장도 시켜주고 예쁜 옷도 입혀주고. 자, 그러고 나서 자신의 곁에 두면서 아빠야, 아빠라고 불러봐. 아빠라고 불러봐. 이러면서 곁에 두고 실제 딸처럼 대했다고 해요. 자, 모스크비는 딸로 삼은 이런 시신 인형들과 대화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했대. 그리고 자신의 휴일이나 자신의 생일을 함께 보내는 것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대요. 자, 소녀들의 유골을 훔쳤어. 죽은 소녀들의 시체를 훔쳐서 인형으로 만든 이 아나톨리 모스크비는요. 학자들은 그를 이렇게 말해요. 전형적인 네크로필리아라고 말이죠. 여러분, 네크로필리아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네크로필리아는 여러분, 시신이나 유골에 유독 애착을 보이는 환자야. 그리고 시신과 뭔가 깊은 유대감을 느끼면서 시신을 자신의 곁에 가까이 두려는 약간 도착 증세 같은 거예요. 자, 네크로라는 거는요, 여러분, 시체라는 말이래요. 그리고 필리아는 뭐냐면 사랑, 이런 뜻이래. 그래서 시체를 사랑한다. 네크로필리아라는 말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체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상으로 시체에 약간 뭔가 성욕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자, 시체 그 자체의 성욕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하지 않는 거.
나를 거부하지 않는 안전한 남성 혹은 여성. 그래서 이런 여성을 원하는 이런 심리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 아니면 약간 추억에 대한 집착, 약간 잊혀진 사랑에 대한 이런 뭐 갈망, 이런 것들이 극에 달해서 약간 좀 비정상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다라는 걸 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자, 생각보다 그 역사와 유래가 깊어요. 이 네크로필리아라는 게. 자, 예전 고대 신화에 따르면 여러분, 그 시간이나 기록에는 네크로필리아에 대한 기록들이 종종 등장한대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아킬레우스이랍니다. 자, 신화집인 비블리오케에 따르면 그리스 영웅이었던 여러분 아킬레우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자, 이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전합니다. 자, 참전하던 중에 트로이의 동맹군으로 전장에 나선 또 용맹한 아마존의 여왕 펜테실레이아라는 여성이 나와요. 그래서 그 둘이 막 붙은 거야. 아킬레우스랑 펜테실레이아랑 붙었는데 결국에는 아킬레우스가 이겨서 그녀를 살해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펜테실레이아의 시신이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쁜 얼굴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자기가 죽여놓고 그 죽은 그녀의 시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대로 그 시신과 사랑에 빠지고 말아요. 자, 그리스의 병사 테르시테스라는 사람이 이를 두고서 야, 아킬레우스 완전 변태. 야, 시체를 사랑한대. 그래서 시체를 사랑한다고 아킬레우스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고 결국에는 그는 그 창에 찔려 죽고 만다. 뭐 이런 전설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아킬레우스가 죽은 여성을 사랑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녀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다가 이게 아킬레우스라는 이름을 딴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네크로필리아라는 약간 이런 정신질환 이런 게 좀 유래됐다고도 해요. 제가 또 일본에 사니까 또 일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이게 약간 그 일본에도 다수의 약간 좀 시체라든지 아니면 좀비 이런 것들이 약간 조금 작품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약간 그게 막 모해물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오타쿠 같은 약간 오타쿠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약간 좀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마니아층을 노린 그런 영상물들이 좀 대략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약간 조금 더 심해지는 사람들이 네크로필리아 환자죠. 네크로필리아를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소녀가 죽은 거 있죠. 예쁜 소녀가, 어린 소녀가 죽은 요런 거 있을 때 약간 조금 성욕을 느끼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살아있을 때 백날 예뻐봐야 소용없어. 살아있을 때 예쁜 거 말고 예쁜 미소녀가 죽고 나서 죽었을 때 혹은 죽을 때 요럴 때 성적 욕구랑 약간 이런 뭔가 두근거리는 이런 걸 느낀다고 해.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예 이걸 좀 진지하게 다룬 약간 에로비디오도 있대요. 그 실키즈에서 나온 그 시체를 닦다라는 그런 게 있나봐. 나는 몰라. 시타이오 아라우라는 약간 그 에로물이 있나봐요. 나는 보지는 못했으니까. 근데 있길래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거야. 그 말 그대로 병원에 일하면서 의사를 목표로 하는데 도움이 된답시고 시체 닦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야. 이 영화의 신호를 말씀드리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병원 부원장이 그에게 먹인 어떤 약이 있었는데 그 약을 먹고 나서 끔찍한 막 이런 환상들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처음엔 끔찍하게 느껴졌던 그런 것들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런 거에 약간 좀 미쳐간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시타이오 아라우라는 시체를 닦다라는 그런 에로물이래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사니까 좀 가지고 와 본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런 그가 그랬던 그가
이제 약간 네크로필리아라는 정신적 질환인지 모르겠지만 미소녀들의 약간 그런 시체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는 동네 무덤가나 아니면 빈 관 있죠, 관. 그 빈 관 안에서 이렇게 자는 등 약간 이상한 짓들도 굉장히 많이 했대요. 자, 모스크비는 자신은 내가 소녀들의 시신을 훔친 이유가 내가 걔네들이랑 어떻게 뭐 성적인 욕구를 분출하고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나의 동정심입니다, 여러분. 왜 제 말을 믿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 소녀들의 영혼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눴고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냥 밤을 같이 보낸 것 뿐입니다. 제가 소녀들을 미라처럼 만든 이유는 원래 그녀들이 살아있었을 때 그녀들이 원래 지내고 있었어야 할 그런 생활들, 원래 했었어야 될 그런 생활들을 보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녀들이 저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걸었어요. 나는 그 목소리에 응답한 것밖에 없어요. 라고 말을 했대. 그러니까 자신은 그 소녀들에게 내가 뭐 성적인 욕구를 분출하기 위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동정심 때문이었다. 그녀들이 너무 가엾고 불쌍해서. 나는 그냥 무덤에서 영혼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밤을 샌 적도 있었다. 그리고 그 어린 애들이 원래 살아있었으면 엄마랑 밥도 먹었을 거고 파티도 했을 거고 예쁜 옷도 입었을 거 아니냐. 나는 그 애들이 살아있을 때 그럼 걔네들이 당연히 누리고 있어야 될 것들을 내가 해준 것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녀들이 자기를 불렀다고. 나는 그녀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 뿐이라고. 이러면서 말이죠. 자, 그러다가 그가 감옥에 갔을 때 영상이 있어서 제가 러시아 뉴스까지 막 찾아봤어.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의 그의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그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의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요, 이 영상은요, 바로 그의 친부모님들이에요. 그의 친부모님들이 신고해서 그 아들이 잡힌 거잖아. 그래서 그 어머니랑 아빠가 지금 그의 그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진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 남자애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웃어. 지금 변호사랑 뭔가 얘기하는 장면인 것 같고요. 여기 지금 경찰 있고 실제 재판 그런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웃어요. 웃음을 참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을 해. 재판관이시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웃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남자애가 천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자, 결국 이런 점 때문에 2011년 모스크비는요, 묘지와 시체를 훼손하고 신성 모독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 5년형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아요. 그런데 2012년 5월에 지방 법원에서 얘가 정신분열이다. 조현병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재판이 어렵다라고 해서 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병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다시 재판을 하겠다라고 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아무 벌도 받지 않았어. 최고라고 해봤자 5년형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얘가 사람을 죽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체를 파서 훔쳐온 거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 시체 훼손하는 거, 시체 훼손 유기죄랑 그 절도죄 이거 보니까 5년이었는데 그것도 안 받아. 왜? 얘가 정신병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3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고 3년 뒤에 다시 재판을 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근데 3년이 지난 뒤에도 얘가 똑같은 이유로 재판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은 잘못한 거 없는 것 마냥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막 변명을 하는데, 아나톨리의 정신감정 결과 망상형 통합실소증이라는 것으로 진단이 된 거야. 그래서 검찰이 아나톨리를 기소했던 것을 취하해버려요. 취소해.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법원이 다시 한번 모스크빈의 재판을 유예시켜가지고 다시 했는데 여전히 그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지금도 정신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다시 정신병원 수감 및 약물치료 판결을 내렸어. 3년 뒤에조차. 그래서 2017년 작년까지만 해도 아나톨리는요, 부모님 집 앞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입원되어 있지만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았어. 작년까지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자, 여러분, 제가 이 남자의 목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어라서 영어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러시아어라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제가 얘가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말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이 남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금부터 이 남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들어보시죠. Тупик, поскольку последние 2 года новых данных никаких уже нет. Наверно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я исследовал, да, это самое, все то, что я мог, да, это самое, исследовать, да, это самое, в это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 뭐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남자애가 이런 말을 했대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당신들은 소녀들을 추위와 어둠에 내버렸죠. 난 그들을 그저 따뜻한 집으로 데려왔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애가 죽었지만 어쨌든 시체를 묻은 게 죄라 이거야, 얘. 당신들이 그 추운데, 거기다가 애들을 그냥 묻어넣어버리고 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그냥 우리 따뜻한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안아준 것 뿐입니다. 뿐이에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뭐 남자 나이가 무슨 상관이고 여자 나이가 무슨 상관이고 예쁜 걸 보면은 좋아하는 건 사람 본능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가 단지 그저 인형인 것을 집에다가 배치해놨으면 그래, 약간 좀 특이하긴 하지만 취미로서 그의 취미생활을 존중해 줬을 건데 그게 사람으로 만든 인형이었기 때문에 그가 변태라는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오르가라는 소녀는 진짜 너무 불쌍한 게 살아있을 때는 마약 그 중독자한테 살해를 당했는데 죽어서는 또 이런 남자한테 끌려가서 인형 놀이의 그런 상대감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오늘 도쿄 K장의 위험한 초대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나요? 더 많은 영상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영상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힘나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정지하지 마시고 다음에 나올 장면으로 가시면 다음 영상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요.